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실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실기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그 사이트에서 요거로 검색을 하면 요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 제일 밑에 K랩 수업용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열기를 해가지고 다운 받은 다음에 다음 눌러가지고 계속 그냥 다음만 누르면 돼요. 동의하는 거 체크하고 그럼 설치가 됩니다. 뭐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다운 받아갖고 하려면 뭐 다운 받은 다음에 다음 누르면 되고 금방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누구나 회원 가입 안 해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기출문제 다운이라든가 시험 원서 접수를 한다든가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답안도 시험 본 날 발표도 되고 수험표 출력도 되고 이렇게 원서 접수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FAT, 도전 스마트 A는 그 교육용 프로그램은 한국공인회계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면 되고,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이거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한 프로그램 갖고 하는데 이거 다운받으면 돼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그래서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되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은 게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최신 버전 요거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업데이트하면 최신 버전으로 돼요. 2024년도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세법에 의해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새로 바꿔놨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은 이제 무시하고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바탕화면에.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프로그램 깔을 때. 그럼 회사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회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회사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등록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회사는 자기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코드는 101번부터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는 알아서 회사가 뭐 코드는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사명 뭐 이런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101번부터 9999까지 번호 중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회사 설립하는 이제 설립해서 이제 새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립하고 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 제 10기 때 이제 도입을 했네요. 그 회사 설립은 15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이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 도전을 쓰는 데도 있고 세무사랑 쓰는 데도 있고 기타 프로그램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이거를 보고 사업자 등록증 보고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등록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회계 사무소에 들어가면 거래처가 이렇게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거래처 회사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그 자료 같은 거 거래 자료 이런 거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분계 배웠죠.
분계 같은 걸 여기다 입력을 해서 각종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회사가 개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개업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미리 발급받아도 돼요. 근데 허위로 발급받아서는 안 되죠. 사업도 안 할 거면서 발급받으면 안 되고, 실제로 사업하면 이거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이걸 발급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발급 이거 받지 않고 그냥 사업하게 되면 가산세라든가 이런 걸 물게 되고, 액수를 크게 탈세를 하면 고발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리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비영리 사업자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하여튼 회사는 다 번호가 있어요. 요 등록번호가 이렇게. 자, 요거 앞에는 세무서 코드고, 요거는 법인 개인 또는 이제 업종 코드고, 요 뒤에는 고유번호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기업은 의류를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법인기업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 회사 코드는 3000으로 회사 등록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다가 3000을 이렇게 번호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회사명은 이제 주식회사 나눔기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1번 법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가 몇 기가 되냐면 이제 10기예요. 자, 10기, 10 찍고, 그 다음에 2024년 01월 01일부터 이렇게 찍고 엔터를 치면 뒤에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건 숫자만 찍으면 됩니다. 104 81 4051 40531. 자,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법원에다가 이 법인은 세울 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 110 하나고 13 90 212 이렇게 해주고, 틀리면 요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면 빨간색으로 떠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안 뜨더라도 이 정확히 사업자 번호 입력해 줘야 돼요. 대표자명은 허용호. 대표자 주인번호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구태여 대표자 주인번호까지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가 있죠. 주소는 요걸 눌러요. 요걸 눌러서 이 풍선 요 말풍선이라는데 요걸 눌러서 요 뒤에 거 장춘단로 6길 5 이거를 찍어줘요. 장춘단로 6길 이거 띄어쓰기 붙어쓰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붙여야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5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장 주소, 본점 주소, 장충동 1가 금강빌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주소죠. 그 다음에 여기 업태는 업종이에요. 업종. 자, 요겁니다. 업종은 제조, 도매, 그 다음에 종목은 의류. 그 다음에 이 주업종 코드 번호가 여기 이제 주어지면 찍는데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실무에서 이거 다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개업연월일 있죠. 2015년 5월 4일 2015 그 다음에 0504 이렇게 두 자리씩 찍어야 돼요. 폐업연월일은 필요 없고, 이거 사업장 동코드 본점 동코드는 요거 우편번호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부세무서장 이 주소가 우편번호를 이렇게 찍으면 여기 세무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중부, 그리고 중부청,
그리고 이렇게 중부유. 요거는 이제 손대지 마세요. 요거는. 근데 여기 만약에 틀리다. 이게 중부가 아니고 종로다. 그러면 여기다 종로로 고치고, 이게 강원이다. 그러면 강원세무서. 뭐 수원세무서다. 그러면 수원 이렇게 고치면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고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 사업장 전화번호 02, 그 다음에 555국에 5555번. 그 다음에 설립연월일이 또 따로 나와 있죠. 개업연월일 있고, 여기 설립연월일 적는 날 있죠. 설립을 했는데, 설립은 4월 18일 날 설립했는데, 개업은 5월 달에 했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설립을 해놓고, 개업은 실제 개업은 좀 늦게 할 수 있죠. 2015년 0418. 자,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다 적었죠. 그럼 시험 문제에 주로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틀리게 주어지고 고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에 가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이제 회사 종류 이런 거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거를 이제 꺼줍니다. 이렇게 꺼주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나눔 기업 등록한 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 열려서 이제 모든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이 제일 먼저입니다. 요 회사 등록 요거 누르면 방금 전에 등록한 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눔 기업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끄고 한번 다시 볼게요. 요 프로그램 요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풍선 모양을 눌러요. 요건 전산회계 1급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눔 기업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러면 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해볼 텐데,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제 회사 등록 위에 이제 환경 등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쓸 때, 요 환경 등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도소매업이 아니고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파는 겁니다. 원재료 사다가 제품을 팔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에선 상품을 사다가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사다 상품 파니까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은 상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소매업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은 요 풍선을 눌러가지고 제품 매출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매입도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재료 사죠. 원재료. 그래서 153번 이렇게 원재료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카드로 팔았을 때 어떻습니까? 카드로 팔게 되면 어차피 상대방한테 돈 받으나 카드 회사한테 며칠 있다 돈 들어오는 거나 똑같이 외상은 외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야 돼요. 외상 매출금 108번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요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고쳐야 되냐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 안 함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비품이나 건물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분기할 때 전표 입력을 하죠. 여기서 할 때 등록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게. 왜냐면 이 고정자산은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별도로 프로그램에 있어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하다가 뭐 등록하고 그러면 이건 시험에 출제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전표 입력 분기하면서 고정자산 등록도 하라 이렇게는 안 나오고, 고정자산 등록은 이제 별도로 하게끔 나오니까 결산정리상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우게 되거든요. 카과 현과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전체 포함을 누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넣을 때 5만 원어치 이제 넣고 싶다. 그럼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그 속에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나누기 1.1을 해가지고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포함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줘요. 건별도 마찬가지예요. 건별도 포함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 포함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이제 손 안 대도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환경 등록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단지 전표 입력할 때 편리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일반 전표 입력은 전산회계 2급에서도 해봤지만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그 매출할 때 10% 받고 우리가 매입할 때 10% 내면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세무서에 내야 되는 그 부가세 신고서라고 있어요. 여기요. 부가세 신고서. 이거 작성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런 것도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요 세금계에서 합계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점수 비중은 똑같은데 여하튼 그 6문제씩 나오거든요. 6문제씩에서 18점씩 나와요. 이게 18점씩. 그래서 36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초정보에서 여기 우리 그 기초정보 있죠? 회사 등록을 하는 거 이거는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고 회계 1급에서는 어쩌든 나오는데 요거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요거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거 거래처별 조기. 이것 중에서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기분 이거 고치는 거는 요거는 4점이고 요 나머지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든가 여기 이제 환경 등록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것 중에서 특히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거래처별 초기월 이거는 이제 하나당 3점에서 2개 6점 했고 그 다음에 요 전기분 거는 4점에서 여기서 10점이 나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10점 여기 요거하고 요거에서 10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 각각 18점씩 36점 그러면 이제 46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산정리사항 결산자료 입력 요거하고 일반 전표의 12월 말일 하는 거 요거 이제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9점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오류 수정하는 거 이제 2문제 나와서 6점 그리고 장부 조회하는 거 요게 3문제 9점 그래가지고 실기가 70점이고 이론이 15문제 2점씩 30점 비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환경 등록은 방금 전에 해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력하면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무나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그럴 때는 요 환경 등록을 반드시 고친 다음에 하셔야 입력할 때 편해요. 자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신 분은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이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 거래처 등록은 회사 등록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자, 이 거래처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그 채권과 채무가 생길 수 있어요. 받을 거와 줄 거. 그러니까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보험,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이런 것들 그 채권과 채무 나중에 볼 일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의 요 코드를 적어줘야 돼요. 요 코드 그러면
뭐가 작성되냐면 요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되면 나중에 그 어느 거래처한테 얼마 받을 게 이제 알게 되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가서 받고 또 갚아야 될 때도 갚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거래처는 반드시 채권 채무가 있을 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뭐 채권 채무가 아니더라도 실무에서는 거래처 등록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거래 내용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거래처 등록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 거래처는 회사고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카드 많이 쓰죠. 회사도 카드 씁니다. 사업용 카드 써요. 금융기관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갖고 많이 써요. 그리고 일반 거래처, 일반 회사. 이런 그 거래처를 다 등록을 해야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 그럼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만큼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카드도 채권 채무라면 어느 카드사에 얼마에 내가 나중에 고지서 나오면 갚을 게 있고, 또 가맹점인 경우는 나중에 카드 회사로부터 돈 얼마 들어올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카드는 뭐 2, 3일이면 돈 바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거래처 등록할 때 우선 일반 거래처 코드 번호가 다릅니다.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97,999, 금융기관은 98,000부터 99,599, 신용카드는 99,600부터 요거의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거래처를 요 금융기관에 등록 못합니다. 신용카드를 또 일반 거래처에 등록 못해요. 각각의 이 등록하는 그 탭이 다릅니다. 자, 그럼 101번 허용호. 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 동시라는 건 뭐냐면 매입과 매출을 다 한다 이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시로 해 놓으시고 101번은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118번 빌리 패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거래처, 일반 거래처는 모두 매입 매출 동시 거래처로 할 것.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동시로 하라는 얘기예요. 동시. 매입과 매출 다 한다 이거죠. 그럼 빌리 패션 동시로 하고 옆으로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다 적어야죠. 자, 사업자 번호 650-85 00516, 대표자 성명 김형수, 업태는 도소매, 의료, 그 다음에 주소는 여기 이제 도로명 주소라 요 뒷부분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가산 디지털로 디지털 1로 여기는 붙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리고 한 칸 띄고 104.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실무에서 다 해줘야 돼요. 이 거래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사원, 그 다음에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지금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데 업체 담당자 연락처 요거는 사용해 놓고 담당자 이름 쓰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 요거 꼭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는 꼭 적어줍니다. 뭐 이거 뭐 입금 계좌 뭐 이런 거 다 실무에서 있는 거 다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자격 시험에서는 요 보통 위에 거만 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번 박나래가 아니죠. 주나래. 박나래 그랬네. 주나래.
자, 그럼 여기 동시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201 81 그 다음에 321 95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자 성명으로 넘어갔죠. 대표자가 박나래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그 다음에 의류 그리고 이제 주소 똑같아요. 요거 주소 똑같이 여기에 그 뒤에 고동로 요거만 찍으면 돼요. 고동로 223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동으로. 자, 됐고요. 119 됐고 120번 그 다음에 시에로 주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119 사업자 등록번호가 119 81 32195 201 아니 119 81 32195 119 81 시에로 잘못됐네요. 119 81 79095 저기 요게 빨간색으로 뜨면요 번호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안 뜨더라도 이게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요거 거래처 등록 뭐 한두 개 하라고 이렇게만 나와요. 대표자 성명은 이거 시에로가 신정이죠. 요거 자 신정이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작파 주소는 똑같아요. 입력 방법은 용문로 300 그럼 이렇게 뜨면 그냥 이렇게 용문 파출소가 나오네. 파출소가 무슨 거래를 하나 보지? 제조 작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문제니까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2번 효원기계 그 다음에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387 28 그 다음에 00158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박상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기계 주소는 이제 요거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주소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의나로 한 칸 띄고 53-1 그럼 이렇게 뜹니다. 53까지만 찍으면 여의나루 맞죠? 여의나루로 여기 53-1번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3 마인 3번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323 85 00405 그 다음에 대표자가 최현 업태가 도매 의류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역시 주소는 영동대로 701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123번 됐고 128번 주 원단 상사 그 다음에 동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44811 그 다음에 33400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144811 28836 이 번호가 원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 나면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떠요. 대표자 성명이 김호성 업태 도소매 원단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서판교로 한 칸 띄고 32 그럼 요렇게 들어가시죠. 그 다음 128번 됐고 147번 147번 고트 상사 주 그 다음에 3번 동시에 고트 상사 117 그 다음에 81 33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백성희 업태가 도소매 부자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 누르고 주소를 백성이 요거죠. 요거죠. 화정로 한 칸 띄고 53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147 됐고 153번 주 서산개발 3번 동시 그 다음에 106 86 43373 그 다음에 대표자가 송대웅 업태는 임대 상가 그 다음에 주소는 요거죠. 요거 풍선 눌러 가지고 외삼 미로 104-12 외3인데 자 104-12 그 다음에 153 됐고 156 주대한 그 다음에 3번 동시에 652 88 00075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이유진 그 다음에 도소매 의류 그 다음에 주소는 똑같아요. 방식이 자 여기는 영등포로 한 칸 띄고 384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다 들어갔고 이제 요거는 은행입니다. 이건 은행, 요건 카드예요. 은행은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98001 그 다음에 미래은행 자 요거는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1번 보통예금 계좌번호는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요 다시를 다 찍어줘야 돼요. 계좌번호 110-088-123456 됐죠? 더 이상 뭐 하라는 거 없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98 원래 실무에서 다 적어야 돼요. 003 경제은행. 자, 이거는 기타죠. 기타 5번 기타. 그럼 계좌번호가 12345-110-123. 자, 사업용 아니요 기타 됐고요. 요건 됐고, 그럼 이제 두 개 다 적었죠. 미래은행, 경제은행, 계좌번호, 예금 종류 이렇게 적고, 이번에 이제 카드 99601. 그 다음에 이제 세방 카드. 자, 이건 메이 카드입니다. 그럼 2번 메이 카드. 카드 종류가 달라요. 카드 번호가 여기입니다. 이것도 다시를 찍어야 돼요. 1111 다시 2222 다시 3333 다시 444. 실제는 이렇게 안 되죠, 카드가. 그리고 여기 카드 종류가 사업용 카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매할 때 카드죠. 매입할 때 카드. 그 다음에 95602.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 카드. 요거는 매출 카드입니다. 자, 요거는 가맹점 번호예요. 매출하는 사람은 카드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1, 2, 3, 4, 5, 6, 7, 8, 9, 0. 됐어요. 뭐 다른 거 있으면 다 적어주면 되겠지만, 결제기에다 뭐 이런 거 실무했으니까 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등록해 놓고, 신용카드 금융기관 일반거래처. 시험에 요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 그리고 환경 등록. 환경 등록은 출제가 안 됩니다. 특히 거래처 등록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거래처 등록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